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8경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풋볼 살롱의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에서 잡아낼 수 없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변 결과를 잡아내기 위해서 풋볼 살롱이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패턴 징크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패턴 징크스 분석을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굵직한 이변 결과들이 연이어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올려드린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적으로 초안을 잡으신 다음에 패턴 징크스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독식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 징크스 분석으로 최종픽을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하루에 166원만 투자를 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이미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매 회차마다 구매를 하는 구매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 주력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정배 주력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조합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7회차 같은 경우에도 4.0배, 3.3배라는 이 정배 주력 조합이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풋볼살롱보다도 내공이 상당하신 이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프로토나 승무패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단통 추천으로는 맨시티의 승리,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징크스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실정에 맞게끔 패턴 징크스 팩트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느낌에 맞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시티의 공격수 스털링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99골을 넣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 골을 넣을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2번째로 100골을 넣는 선수가 되는데, 이러한 선수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털링 선수가 득점포 가동을 멈춘다면 최근에 최전방 공격 라인에서 부상자가 조금 있는 맨시티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프로축구가 형성된 1888년 이래 60경기 이상 치러진 맞대결 매치업에서 맨시티와 울버햄튼의 매치업이 경기당 골 비율이 3.83골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114번의 맞대결에서 무려 437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골이 꽤 많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울버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한 슈팅이 39개나 되는데 그 39개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수비가 그만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았던 울버햄튼인데 올 시즌 브루노 라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맨시티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울버햄튼 특유의 이 탄탄한 수비에 막혀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의 최근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바 선수가 이전에 치렀던 61경기에서 넣었던 5골보다 한 골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에이스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그래도 홈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와 더불어서 스털링 선수가 기록 달성에 실패를 하고 이 세트피스에서도 맨시티가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리버풀이 그랬던 것처럼 울버햄튼 특유의 짠물 수비에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날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아스날의 패배는 없다가 나왔습니다. 단통 추천으로는 아스날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구단 통산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원정 22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7무 15패로 아스날 원정만 가면은 작아지는 사우스햄튼인데 그래도 무승부가 7무로 조금은 많다는 점에서 최대치는 무승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이 한 팀 상대로 최다 원정 무승 기록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사우스햄튼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기준으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아스날이 홈에서 4연승을 거둔 건 가장 최근이 2020년에 7월부터 10월에 4연승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4연승 기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 사우스햄튼전에서 4연승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홈 2경기에서 무실점 중인데 홈 3경기 연속에서 무실점 승리는 가장 최근이 2017년 10월이었기 때문에 홈 3경기 연속 무실점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1부 리그 역사상 아스날은 사우스햄튼과의 홈 26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이는 아스날이 풀럼을 상대로 거뒀던 홈 27경기 무패 그리고 1976년 부터 2012년까지 맨시티를 상대로 홈 27경기 무패를 거뒀던 다음으로 최다 홈 무패 기록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사우스햄튼의 역시 천적 면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2021년에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14패를 당했는데 이는 2014년에 15패를 당했던 것 다음으로 최다 원정 패배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원정 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아스날 원정에서 천적 면모를 극복을 하면서 승리까지 거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 추천으로는 아스날의 승리 그래도 22경기 중에서 7무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와 리즈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홈 경기에서 리즈를 상대로 최근에 4연승 중인데 첼시 구단 역사상 리즈를 상대로 홈구장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리그 경기 5연승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패턴 징크스적으로 첼시의 승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리즈 역시 첼시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최근에 리즈가 런던을 연고로 한 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무려 32경기에서 승리가 딱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런던 연고팀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 런던 연고팀 원정 3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작년 12월 첼시 원정에서 그랬고 올 시즌 11월 토트넘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패배를 당하는 등 확실히 런던 연고팀 원정 경기만 떠나면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의 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넣은 15골 중에서 6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하피냐가
골을 넣었을 때 리즈에게 승점을 가져다 준 것이 7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피냐보다 골 영향가가 더 많았던 선수는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하피냐 선수가 골을 넣어준다면 리즈가 충분히 첼시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 징크스를 종합을 해봤을 때 4번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시절에 리버풀 소속이었던 제라드 현 아스톤 빌라 감독은 처음으로 상대팀 감독 자격으로 리버풀을 상대하게 됩니다. 선수 시절에 리버풀에서 뛰었던 이 감독이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2003년 맨시티 감독으로 리버풀을 2대1로 꺾었던 케빈 키건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16번의 케이스에서 케빈 키건을 제외한 15번의 케이스는 1무 14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현역 시절에 리버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리버풀을 상대를 했을 때 웬만해서는 리버풀을 꺾기에 상당히 어려운 패턴 징크스가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홈 2경기에서 2연승을 모두 4대0 스코어로 거뒀는데 1987년 10월 이래로 리버풀이 3경기 연속으로 4골 차로 3연승을 거둔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둔다면 1대0, 2대0, 3대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1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살라 선수보다 많은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선수는 2015년 8월부터 12월에 레스터시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제이미 바디 선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제이미 바디 선수가 1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레스터시티의 우승을 이끌었었기 때문에 살라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패턴 징크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노리치와 맨유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노리치의 승리는 없다가 나왔습니다. 단통 추천으로는 노리치의 패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의 감독 딘 스미스 감독은 이미 올 시즌에 아스톤 빌라 감독으로서 맨유를 1대0으로 이긴 바 있는데 단일 시즌에 서로 다른 두 팀의 감독으로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감독은 1908년, 1909년 시즌에 앤디 에킨이라는 감독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에킨 감독이 미들스브러 감독으로서 맨유전 5대0 승, 레스터시티 감독으로서 맨유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한 시즌에 서로 다른 두 팀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감독이 됐는데 이러한 감독은 100년마다 한 번에 나올까 말까 하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딘 스미스 감독이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리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2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노리치가 1부 리그 26경기에서 거뒀던 무실점 경기와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노리치 시티의 수비력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맨유의 공격수 래시포드 선수가 노리치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경기 3골 1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평균 37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래시포드 선수가 노리치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맨유의 새로운 감독인 랑닉 감독이 첫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최근에 맨유의 감독 대행직을 제외한 정식 감독 4명 중에서 자신의 첫 번째 원정 경기를 패배로 장식한 감독은 없었습니다. 4명의 감독 모두 3승 1무로 자신의 첫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랑닉 감독 역시 노리치 원정에서 패배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첫 번째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정식 맨유 감독은 1986년에 알렉스 퍼거슨 영감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퍼거슨 감독님이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자신의 첫 원정 경기를 패배로 장식한 바 있기 때문에 랑닉 감독 역시 첫 번째 원정 경기에서 웬만하면은 패배는 피할 것 같고, 맨유의 공격수 래시포드가 노리치의 킬러 면모를 보여주면서 딘 스미스 감독이 이 두 번의 맨유를 상대로 승리는 어려운 징크스까지 곁들인다면 맨유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번리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웨스트햄의 승리는 없다가 나왔습니다. 번리의 승리나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리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8경기 7골이나 넣으면서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드 선수가 넣은 한 팀 상대 최다골 기록이라고 하는데, 특히 크리스 우드가 번리의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 웨스트햄만 만나면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킬러 면모가 나와준다면 번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는 최근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 3골씩 넣고 있는데, 이는 번리가 지난 홈 11경기에서 넣은 골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번리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화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1부 리그 역사상 번리가 3경기 연속 3골 이상 넣은 적은 196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세 번째 상대가 웨스트햄이었고 3대3 무승부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번리 원정만 가면은 수비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는 미들스브러 원정 다음으로 웨스트햄이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많이 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번리가 웨스트햄의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는 없다, 번리의 승리나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레스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최근에 레스터시티 원정 4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뒀을 정도로 레스터 원정에서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는 뉴캐슬이 이전에 치렀던 레스터 원정 17경기에서 거뒀던 승수와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 4경기만 놓고 보자면 레스터 원정에서 뉴캐슬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스터 역시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2014년 이후로 뉴캐슬을 상대로 8승을 거뒀는데, 이는 레스터가 2014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 그 어느 팀보다 많이 승리를 거둔 수치이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뉴캐슬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최근에 강등권 팀들과의 18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무려 25개나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등권 순위인 뉴캐슬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팀에게 헤딩골을 가장 많이 허용한 팀이 레스터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뚝배기 헤딩으로만 7골을 허용을 했는데, 뉴캐슬은 번리 첼시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딩골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이나 지공 상황에서의 크로스 상황에서 뚝배기 헤딩 한 방으로 레스터시티의 골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충분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7회차 프리미어리그 패턴 징크스 분석 마지막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는 없다가 나왔습니다. 단통 추천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1994년 10월 0대1 패배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1부 리그에서 에버튼이 원정 경기에서
프레스턴과의 11경기 무패, 1899년부터 1941년에 리버풀을 상대로 거뒀던 15경기 무패 다음으로 원정 최다 무패를 기록 중인 상대가 다름 아닌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에서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3연패를 당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3연패 이상으로 연패에 빠졌던 가장 최근이 2020년 6월부터 7월의 7연패이기 때문에 불과 1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4연패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 자아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을 넣고 있는데 모두 선제골이었고 그중 3골이 모두 결승골이 됐는데 에버튼을 상대로는 자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골이 딱 한 골밖에 없었을 정도로 에버튼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자아 선수가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자아 선수가 출전을 하는 것이 과연 패턴 징크스적으로 봤을 때 에버튼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5월에 웨스트햄전 1대0 승리 이후에 최근에 일요일에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에버튼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특정 요일에 펼쳐진 경기 최다 연속 무득점 기록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일요일 경기에서 7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구단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에버튼이 일요일 경기에서 득점을 할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팰리스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단통 추천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7회차 패턴 징크스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올려드렸던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적인 분석으로 초안을 잡으신 다음에 패턴 징크스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독식픽, 이변픽을 추가를 하셔서 야무지고 다부진 최종픽을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